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더 랍스터를 감상을 했습니다. 특정 연령대가 되면은 호텔에 입소를 해야 되고, 호텔에서 합숙하는 그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짝을 찾지 못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동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여운 것들에서도 제가 느꼈던 감독 특유의 기괴함이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요즘 유행하는 나는 솔로 있잖아요. 어둠이 나는 솔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당나귀를 총으로 쏴 죽이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쏴 죽인 그 여자가 영화 끝날 때까지 안 나오거든요. 정말 그냥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그 당나귀를 쏴 죽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 장면 왜 넣은 거야, 어리둥절했는데,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을 다 알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인간일 때 죽이면은 살인이잖아요. 근데 꾹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동물이 되고 난 뒤에 죽여버리면은 살인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좀 복수하는 그런 장면을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가여운 것들에서도 뭔가 동물들끼리 합성을 한다든가 인간과 동물을 합성을 한다든가 이런 좀 기괴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예 소재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이 감독님이 이런 걸 좀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 주인공인 데이비드 역시 예외 없이 호텔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 입소 과정에서 성 정체성을 묻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드가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뭐 남자와도 잡았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는 양성애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면접관이 우리는 양성애자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성애자거나 동성애자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입고 똑같이 이렇게 유니폼을 좀 맞춥니다. 신발 사이즈를 고를 때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몇 치수라고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발 사이즈를 물으니까 뭐 몇 점 5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발 나눠주는 사람이 0.5는 없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치수를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이건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요, 관련 글을 찾다가 제가 우연히 읽은 글에서 나온 해석이긴 한데, 이게 중간 지점 없이 양극단의 설정을 하고 있는 이 영화적인 설정을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호텔 내부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호텔 밖에 있는 숲속, 그 숲속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는 극과 극의 설정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 영화에서 그리는 세계관은 특정 나이가 되면 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막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냥당하거나 아니면 검문을 받거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저희도 사실 이 영화에서처럼 막 법제화를 시켜놓는다거나 강제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나이가 되면은 왠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왜 결혼 안 하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왜 연애 안 해? 뭐 이런 질문들 쉽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특정 시점에 짝을 만나지 못하면은 주변에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막 해주잖아요. 이게 법으로 뭔가 강제한 게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감독이 이런 현상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블랙 코미디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는 제 또래인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비중이 좀 더 높거든요. 고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주변에서 다 하니까 괜히 나만 뒤처지거나 상대적으로 좀 못난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서,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괜히 자꾸 걱정을 하니까 죄짓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들 같거든요. 마치 짝을 찾지 않으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 작품 더 랍스터에서의 그 호텔에서처럼 말이죠. 근데 이럴 때 그냥 결혼하겠다 치고 막 아무나 만나거나 이건 아닌데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결혼을 추진하다 보면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데이비드가 짝을 못 찾으니까 이 사이코패스 여자 옆에 가가지고 본인도 막 사이코패스인 척 연기를 하면서 억지로 짝을 맺었다가 결국엔 파국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다소 극단적으로 좀 그려놨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의 정년기를 암묵적으로 정해놨다는 거는 이 사랑의 정년기를 정해놨다는 것과도 같은 말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죠. 언제 사랑 혹은 언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이 감독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은 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이나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 계기가 주로 공통점을 찾으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본인과 같은 근시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국으로 치닫았던 이 사이코패스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가 하는 행동도 본인도 사이코패스인 척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도주한 그 여자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본인도 눈을 멀게 하려는 듯한 그 시도를 하다가 이제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데이비드의 친구 중에서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여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자해까지 하면서 코피를 흘리는 그런 친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랑을 할 때 서로 간의 공통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덕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서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소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뭐 소개팅에 나가거나 이성과의 뭐 어떤 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로 공통점을 찾는 거잖아요.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 성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게 처음에 어느 정도 좀 호감도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다들 느끼게 되시겠지만 나랑 모든 게 다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우리 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믿고 만나더라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하면은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이렇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공통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그 공통점이 더 이상 공통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설사 서로 다르더라도 그거를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맞춰가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 중에서도 공통점에 너무 집착한 인물들의 사랑의 끝은 다 비참하잖아요. 이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꽁덕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도 하죠. 결국 짝을 찾지 못해서 동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동물이 되기 전날 뭐 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은 뭘 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하게 만들어주고 이 숲속에 살고 있는 일당들이 호텔을 급습을 합니다. 호텔에 메인 관리인이 있어요. 이 관리인은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서 남편한테 총을 쥐어주면서 부인을 네가 쏘면은 넌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극 중에서는 결국 그 남편이 방아쇠를 당기죠. 근데 총알이 없는 그냥 빈 총이었죠. 그 상황만 만들어 놓고 이 급습한 인물들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부 사이에 균열만 심어주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라면 과연 방아쇠를 당겼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는 제가 지금은 뭐 결혼과 사랑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해석할 여지들이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영화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주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보는 사람마다 거부감이 들거나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인상 깊게 보긴 했지만 보는 동안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신가님이 중간에 발기만 시켜주고 메이드가 그냥 나가는 장면이 결국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은 이루지 못하고 기분만 나빠지는 결말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메이드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 입소자들의 이제 팬티만 입히고 본인도 그 스타킹만 신은 상태에서 남자 입소자들의 성기에다가 자기 엉덩이를 막 비벼주다가 절정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 상황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호텔은 자위가 금지예요. 자위를 하다가 걸리면은 그 토스트기 안에 손을 넣게 해가지고 다시는 자위를 못하도록 손을 지져버리거든요. 그쵸, 거의 뭐 성고민이죠.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단순히 짝을 찾으면은 성관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야 이거 힘들어? 그럼 빨리 짝을 찾아. 이렇게 막 짝을 찾도록 등 떠밀어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가님의 말씀
말씀하신 거는 저보다는 보다 좀 깊이 있는 방식으로 묘사를 해주신 것 같네요. 기괴하고 다소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작품인데, 특히 지금쯤이면은 나 좀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직 뭐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가, 이런 자책감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정령이라는 건 없다.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랑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굳이 때가 돼서 그냥 결혼해야 되니까 남들 다 가니까 결혼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작품을 보시면서 생각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랍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